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관계의 핵심이에요. 맞춰갈 수 있는 게 진짜 관계예요.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닉네임 라쿠주고, 교사, 밝고 명랑하고 당참, 음악적이고 화목한 집안, 부모님과도 소통을 잘하고. 남성분은 나이나 직업이 어떻게 돼요? 29살이고 직업은 건설 쪽에서 안전기사 일을 하고 있고 음, 성격은 살짝 반회피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일을 하는 건데 굳이 네. 따지면 가치 격차가 엄청 크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살 어린 교사가 압도적으로 가치가 높아요. 같은 아파트 헬스장에서 처음 만나 여자친구의 고백으로 연애를 시작했고 상대방이 연락 문제로 처음 다투고 달라지지 않는 모습에 서운함이 커져 자주 다투고 우연히 연락이 닿아 만나서 밥을 먹은 후 친구로 지내자고 제안함. 친구로 지내며 가능성은 제시했으나 흔들리는 모습만 보이며 아직은 친구로 지내자고 거절당함. 좋아요. 제가 이 사연을 통하자고 한 이유가 일단은 이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라쿠주님뿐만 아니라 지금 구독자분들에게도 이 제외라는 게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냥 인간관계의 범주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헤어지고 누군가는 다시 만나요. 우리들의 부모님이 연애 상담, 이별 상담을 해서 우리를 낳지 않은 것처럼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근데 너무 이론에 집착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친구로 지내자고 제안하는데 아직 가치가 그렇게 안 높은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강하게 밀어내야 될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남자들이 여자한테 친구로 지내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언제일까? 호감이 있을 때 뭐 호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친구로 지내자고 하는 건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지고 친구로 지내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심리가 뭘까? 마음은 있는데 아직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까지는 뭔가 부족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라는 사람은 좋지만 어때? 남자친구가 되는 순간 그 남자친구의 역할은 하기가 싫어해요. 이 사연에서 라꾸주님의 남자친구가 되는 순간 얘는 또 연락 문제로 나한테 서운함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나는 또 연락을 자주 해줘야 되거나 어떻게 보면 이 관계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우연히 연락이 닿아서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그럼 걔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은데 다시 사귀는 순간 또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거죠. 이 말은 채팅창에 있는 것처럼 신뢰도 회복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많이 오해하는 게 네가 감히 나한테 친구로 지내자고 해? 나는 친구로 지내는 거 내 사전에 그런 건 없어. 너무 가벼워 보이고 너는 나한테 진심이 아니고 아니면 또 잘못 오해하시는 분은 너 나랑 그냥 파트너 관계하려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연에서는 그냥 신뢰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댓글에다가 어떻게 남기셨었냐면 강하게 밀어붙여서 나는 친구 따윈 안 해. 너는 나를 그만큼 안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강하게 밀어내는 지침을 써야 될지 아니면 친구로 지내면서 조금 더 신뢰를 회복해야 될지 라고 했을 때 저는 무조건 친구로 지내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신뢰도 회복을 좀 해보려고 약속을 정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에서 제가 서운함을 느꼈던 것 같다고 얘기를 전하면서 앞으로 다시 만나면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처럼 약속 같은 거는 그냥 안 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관계 정립이죠. 확실하게 사귀고 싶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너무 성급했죠. 제가 유튜브 영상에 그런 걸 썼어요.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거기서 제일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재회라는 게 물론 고백처럼 우리 오늘부터 다시 사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재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신뢰 회복이 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남성성이 좀 부족하거나 회피 성향이 강하거나 아니면은 개복지 스타일, 그러니까 스트레스 저항성이 높은 스타일 이런 사람이라면 아직 관계에 대한 확신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썸을 타다가 연애를 할 때 쉽게 말하면 고백을 할 때 갑자기 찾아가서 꽃다발 주면서 너 좋아했어 사귀자 이렇게 하는 미친 새끼는 없다고요. 자연스럽게 연락을 자주 하고 흔히 썸을 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라는 건 언제 고백을 해야 되냐, 내가 이 사람과 누가 봐도 연애하는 사이다 그만큼 뭐 자주 보거나 단둘이 연락을 하거나 스킨십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고백은요 그냥 확인용이에요. 확인용. 누가 봐도 연인 사이라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언제 1일로 할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기본적인 연애 패턴이거든요. 그럼 재회도 그렇게 하셔도 된다 이거야. 그냥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연락 빈도나 만남이나 여성분들은 조금 주의해야지만 스킨십의 진도가 나갈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확실하게 관계 정립을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이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진짜 연애했을 때처럼 이 사람의 태도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사귀자 이래버리면 이런 유형의 남자 쪽에서는 조금 더 친구로 지내면서 신뢰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거나 아니면 부담감 없이 편하게 만나고 싶다 이런 이제 태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잘못 판단하는 게 여자인 내가 먼저 다시 사귀자고 하는 것도 너무 자존심 상한데 그런데 네가 친구로 지내자고 해? 난 못 견디겠어. 안 돼. 꺼져. 막 이렇게 나가잖아. 그럼 그거는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미 가치가 있으니까 친구라도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게 나에 대한 가치 인식을 엉뚱하게 회복하려고 한다는 거.
근데 제가 새롭게 만나면 다시 그냥 약속 같은 거 정하지 말고 잘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빠는 그게 걸림돌이라고 해서 제가 그걸 없앴는데 하루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음날 다시 만나서 얘기했는데 또 걸림돌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전에 만났던 여자랑 저랑 너무 닮아 보인다. 막 그 여자가 가끔 뭐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그런 모습이 저한테도 가끔 보였다면서 계속 만나도 똑같이 결혼까지 생각했을 때 자기가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결혼까지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계속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거기서 그냥 담담하게 알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고 설날에 오빠가 고향 내려가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답장 보내고 그 뒤로도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 근데 사실 먼저 적극적으로 오빠가 만나자고는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그냥 만나면 그때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자연스럽게 뭐 토요일 날 같이 밥 먹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몇 번 보긴 했는데 만났을 때는 또 엄청 미래 얘기도 많이 하고 만났을 때처럼 되게 잘 해주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냥 이대로 이 상황을 끌고 가는 게 좋을지 여쭤보려고 댓글 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계속 부정적이잖아요. 그때는 선을 그어야죠.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또 여기서 엉뚱하게 뭐 질투를 하거나 상대방이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주도권, 프레임, 뭐 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가는데 그거는 진짜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떠나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전 연애 사람으로부터 당연히 오빠만의 가치관이 있었을 거고 그게 내 모습과 겹쳐서 보인다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태도와 같은 아파트라서 뭐 계속 생각이 나긴 하겠지만 서로 흔들리는 일 없게 나도 이쯤에서 오빠 의견 존중하고 떠나주겠다. 이 정도만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좀 반대피 성향이라고 한 게 뭔가 자기가 얘기하기 불리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다른 주제로 바로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화를 냈었는데 오빠는 자기 문제점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서 저도 이제 얘기하다가 오빠도 개선할 점이 있으니까 그 변화된 모습을 친구처럼 지낼 때 지금 보여주면 좋겠다고 네. 그럼 저도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오빠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곤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앞으로 그냥 계속 친구처럼 지금처럼 지내면 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자세 아닌가? 그러니까 이러다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관계의 핵심이에요. 맞춰갈 수 있는 게 진짜 관계예요. 근데 무조건 가치가 최고야. 얘가 날 좋아했잖아? 그럼 회피 따윈 없어. 내가 카리나였어 봐. 내가 장원영이었어 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그건 이분법적 사고고 진짜 멍청한 연애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또 유튜브 영상에서 7,000명 상담하고 걸러야 할 첫 번째 남자 1순위가 이런 남자 타입이에요. 여자로서 행복을 절대로 못 느껴요. 이런 남자를 만나면요. 결혼을 어떤 사람을 딱 한 명을 만나야 되냐 했을 때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의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산적으로나 마음의 여유라거나. 근데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관계는 더 좋은 쪽으로 갈 거야. 믿어줘. 나 꼭 성공해서 꼭 좋은 아파트로 갈 거야. 네가 나를 이렇게 응원해 주는데 너에게 당당한 멋진 남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널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이런 가치관을 가진 남자가 제일 멋있고 책임감 강한 남자고 저도 그런 남자의 모습을 그리면서 남편으로서 살려고 하고 아버지로 살려고 하고 가장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남자는요. 전 여친이 비슷한 성향이 있어서 결혼까지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내가 이 사람의 성향을 이해하고 충족시켰을 때 결혼도 되잖아요. 그럼 이 남자가 소극적인 부분이 그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로서 만나면 안 되는 최악의 남자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친구로 지내자고 제안도 기본적인 공감 지능이 있거나 남성성이 강한 사람들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친구로 지내자고 했을 때 희망 고문을 주는 게 아닐까? 그러면 얘가 너무 상처받지 않을까? 네, 그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만약에 친구로 지내다가 제가 더 좋은 남자 만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자기가 후회하면은 뭐 이미 제가 옆에 남자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감안을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이것도 어때? 여성적인 성향이라는 거죠. 이런 남자는 그냥 사연 딱 보잖아요. 거의 99%가 다 여성적인 성향이에요. 남자는요 무조건 남성적이어야 돼요. 그게 막 센 척하고 막 공격적이고 막 그게 아니라 남성적이다는 건 뭐야? 책임감이에요. 예를 들면 친구로 지내면서 그렇다면 네가 이런 부분에서 나한테 신뢰를 보여주면 나는 너한테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연인 사이였다가 어떻게 갑자기 친구가 될 수 있겠어.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확신이 안 들어. 전 여친에게 너의 이런 안 좋은 모습도 보였고 아무래도 재회라는 거에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그러다가 우리가 만약에 또 사귀었을 때 또 헤어지게 되면 같은 아파트라서 더 불편할 수 있고 서로에게 더 큰 상처로 남아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너한테 친구로 지내자고 하는 게 그냥 신중히 선택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게 뭐야? 지능이 높고 남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충분히 친구로 지낼 수 있어요. 아 이런 사람에게는 곁에서 신뢰를 보여주면 되겠다. 아시겠죠? 아무튼 결론 이런 남자는 여성적인 성향이고 과거에 트라우마까지 있었고
그리고 스트레스 저항성도 낮아서 책임감도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사람에게 다가가고 천천히 신뢰를 회복한다. 그게 절대 저자세가 아니고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신뢰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꼭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고 나중에도 도움 필요하시면 찾아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편한 밤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